안녕하세요. 어쩌다 라동구입니다. 오늘은 26년 4월 1일입니다. 오늘은 흑사병 2차 방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29일 날 안트라콜 2봉하고 케어스를 방제했습니다. 그리고 30, 31일 날 비가 오고, 그리고 이제 요번 주 금요일, 토요일 또 비가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이세넴하고 카리스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오후에 또 비가 잠깐 또 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재를 좀 바꿨습니다. 다이세넴은 그대로 가고요. 검은별 문익병 써있죠. 흑설병. 그리고 선두주자로 바꿨습니다. 카디스 대신에 선두주자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검은별 문익병하고 붉은별 문익병 2개. 이렇게 해서 오늘 방제를 해주고 나면 금요일 하고 토요일 비까지 완벽하게 방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제를 다이세넴하고 선두주자 이렇게 두 가지 섞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방전을 받아요. 받은 거를 토대로 해서 살짝씩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약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흑사병 2차 방제를 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번 있죠? 1번으로 방제하러 갈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기존에 농약 방제된 처방을 받아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농사도 제가 이제 알아서 짓잖아요. 예를 들면 초생재배 농법이라든지 무경운 무투이 무제초제 이런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처럼 방제도 이제는 제가 독립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올해가 제가 농사 짓는 게 한 7년 정도 됐는데 계속 이 처방전만 받아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처방을 왜 하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제가 올해부터는 처방을 기초로 해서 제가 별도로 추가한다거나 변경한다거나 전체적인 걸 변경하는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처방을 내렸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주변 같이 농사 짓는 농가분들하고 제가 이제 AI를 좀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제미나이를 전 이용을 하거든요. 제미나이를 유료 결제를 해서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미나이, 기존 처방전, 주변 농가, 날씨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처방전에 대한 어떤 의미, 이유 이런 걸 찾아서 제 나름대로의 처방을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게 한 번에 되진 않을 겁니다. 2년, 3년, 4년 경험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그 경험을 쌓기 위한 올해가 이제 1년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제가 원하는 약재를 사용할 수 있겠죠. 언제 어느 때라도. 기본적인 거는 제가 다 되거든요. 지금 뭐 방제하는 속도라든지 시기 이런 건 다 되는데 약재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 약재 조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비가 이 정도 오면은 어떤 약재를 써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기존에 그냥 처방 주는 대로만 해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모른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이제 공부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다고 해서 뭐 흑사병을 걸리게 약을 방제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흑사병이 안 걸리는 상태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제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약간 두렵기도 하고 한데 기존 처방에 준해서 한다면 특별하게 뭐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오늘부터 루트를 좀 바꿨어요. 방제 루트를. 왜냐면 아버지께서 너무 헷갈려 하셔가지고 방제하는데 꼼꼼하게 다 방제할 수 있게 이렇게 루트를 다시 짰습니다. 뭐 모든 병충해 방제가 다 동일한데 흑사병은요 꼼꼼하게 빠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재가 조금 덜 묻었거나 아니면은 방제가 안 됐거나 하면 그 부분은 100% 흑사병에 걸려요. 왜냐면 저희는 예방 방제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비 오기 전에 방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코팅을 싹 해놔야 그래야 비가 왔을 때 그 코팅이 흑사병 포자를 막아주고 그로 인해서 방제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방 방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 오기 전에. 그래서 저희는 천천히 SSB가 다니는 거고 그리고 가운데로만 해서 방제를 해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방독면을 착용을 하고 이렇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가 잘 되는지 보면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방제 아주 깔끔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꽃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완연하게 풍성기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중간쯤인데요. 아직 조금 뭐 풍선이 안 된 것들도 있고 한데, 지금 꽃도 이렇게 벌써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이 정도 지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지금 잘 진행은 되고 있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6일이나 7일쯤 만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7일 정도쯤에 인공수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죠. 아마 맞을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그래서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날짜에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호밀은 깎아주지 않았어요. 헤르비차고요. 가운데 쪽. 오늘 바람 거의 0이에요. 0이고 습도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약재가 잘 날아가고 있는 거 계속 저렇게 보시면 주변을 보시죠. 이렇게. 왜냐면 약재가 잘 살포가 되는지 봐야 돼요. 어느 순간에 노즐이 막히거나 그러면 약재 살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방제가 안 되니까 항상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약재가 반튼을 넘어서 날아가고 있는 게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반 정도. 그죠? 안개까지 꼈으면 더 멀리 날아갈 텐데 조금 부족해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잘 살포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아래쪽에는 지금 꽂는 상태가 비슷해요. 여기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750평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려온 김에 한 번에 볼게요. 이 정도 상태에서 일주일 후 보시면 되겠죠. 저 아래쪽, 제일 아래쪽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그렇게 풍성기까지는 아니고 여기는 아직 전입기이라고 하나요? 풍성기에 아직 접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마 하루 늦으면 이틀, 저 위하고 비교했을 때 비가 오고 나서 날이 따뜻해지면 금방 따라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반 넘어가죠?
그리고 방금 약재를 살포하고 지나간 자리입니다. 약재가 아주 잘 묻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죠?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나동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차 일단 방제 끝났으니까요. 이제 금요일, 토요일 비 오는 양 보고 이후에 비 그치고 나서 추가 방제를 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늘 뿌린 그 선두주자와 다이센 조합은요, 한 40mm 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지 안 올지, 그러니까 토요일 지금 비 양을 몰라요, 제가 정확하게. 금요일 저녁 비 양은 한 10mm 내외가 될 것 같아요. 10에서 많으면 15mm. 그 나머지 이제 한 25mm 정도가 토요일 날 오느냐, 그 이상 오느냐, 그 이하로 오느냐에 따라서 추가 방제를 할지, 추가 방제를 안 하고 그냥 말지. 그리고 또 토요일 날 비가 그치고 나서 바람이 잘 불고 해가 뜨고 온도가 높다. 요 세 가지 기준이 어느 정도 부합을 한다면 잎사귀랑 이런 것들이 좀 나왔더라도 다 마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르고 나면 더 이상 흑설병의 위험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비가 오고 나서 안 마르고 쭉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해도 안 뜨고 습도도 높고 아니면 비가 계속 조금씩 계속 와서 그 물기가 마르지 않는 상태가 9시간 이상을 꾸준히 유지가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면 중간에 치료제를 방제한다거나 아니면 비가 그치고 나서 치료제를 한번 방제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앞으로는 스스로가 처방도 하고 방제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처방전을 보고 그냥 그 처방에 맞게 그냥 방제를 했던 것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농약 방제는 그냥 문해였죠, 문해. 생각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는.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종속이 되잖아요, 어느 한 부분에. 기존에 처방 받던 곳이 만약에 없어지거나 바뀌게 되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방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에는 제가 거기까지 방제까지는 신경을 못 썼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 저럴 때 어떻게 해야겠다, 모르는 건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배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딱 끝났네. 딱 끝났어. 딱 끝났네. 아이고, 딱 맞췄네. 방금 여러분들 보셨나요? 호미를 밀고 약재가 발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호밀이 저렇게 길어도 그러니까 야들야들해서 방제를 하면 그게 밀려가지고 약이 뚫고 나오니까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확인이 되네요.